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면역체계가 손상된 12세 이상 미국인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허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3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가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에 대한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최근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로 2주 안에 180여 개의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대확산이 수그러든 미국에서 전염성이 더 강한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0일에서 26일 기준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중을 54.9%로 추정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은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중순에 0.2%에 그쳤지만 3월 중순에는 39%로 올라섰는데 이번에는 5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도 미국의 전체 신규 확진자는 3만 명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도 700명대로 2주 전보다 40% 감소했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재유행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미국인은 4번째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당초 화이자와 모더나는 65세 이상 성인에 대한 4차 접종 허가를 요청했지만 승인 대상 연령이 확대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FDA는 면역 체계가 손상된 12세 이상 미국인에 대해서도 2차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2차 부스터샷이 고령층의 사망과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부분이 FDA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3달 더 연장됐습니다. 퇴거 위기에 놓인 수십만 명의 주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기존 신청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 신청한 주민들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현재 강제 퇴거 유예 법안에 따라 정부의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고 4월 1일부터는 퇴거 통보를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 이틀을 앞두고 연장되면서 당장 퇴거 위기에 놓였던 수십만 가구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Allows people who have already applied for rent relief and who are just waiting to be paid. It continues to protect them for another 3 months while they're waiting to get paid. And I fully support that, and that's very important. 팬데믹 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를 피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임대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심사 기간 동안 임대주는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퇴거 유예 3개월 연장 역시 기존 마감일까지 신청한 주민들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당국은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이후부터는 이빅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제 테넌트들이 쫓겨나는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 전에는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신청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What's really important is that folks that need assistance, that have struggled during the pandemic, go ahead and reach out and try and get that assistance now.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하우징 이즈 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임대주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영리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당국에 따르면 현재 21만 4천 가구가 렌트비 지원을 받은 상태며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주민은 27만 5,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앞으로 2주 안으로 뉴욕시 거리의 노숙자 텐트 180여 개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내에 180여 개의 텐트를 철거하고 노숙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eople should not live on the streets where they can't take care of themselves. We cannot stop people from living on the streets, but we cannot tolerate these makeshift, unsafe houses on the side of highways and trees, in front of schools and parks. This is just not acceptable. 아담스 시장은 시 전역에 걸쳐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노숙자 문제를 지목하며 뉴욕시는 범죄와 거리 위생 문제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공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숙자들을 쉘터에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일 뿐이라며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의 폭행 사건만큼 주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윌 스미스의 아내 핀켓 스미스의 탈모증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탈모를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젊은 층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스미스처럼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스카 최악의 순간으로 남은 윌 스미스의 폭행 사건. 이번 사건이 아내 제이다 핀켓 스미스의 탈모증을 조롱한 발언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미스가 과거 탈모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순간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이다 스미스와 같은 탈모증은 가볍고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세포가 모발을 신체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격해 모발이 떨어져 나가는 질환으로 생활 습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Estimated that about 200,000 Americans are affected by alopecia areata every year. 탈모증 가운데 가장 흔한 원형 탈모는 동그란 형태로 모발이 탈락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모낭에 염증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영구적인 탈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autoimmune type of hair loss, alopecia areata, the most commonly used treatment is injecting cortisone directly into the skin, into the area of hair loss. There are clinical trials going on right now looking at immunosuppressive therapies, which are showing regrowth of hair.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인 만큼 병원 치료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모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탈모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인 플래시의 개봉을 앞두고 주연 배우인 에즈라 밀러가 하와이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와이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에즈라 밀러는 하와이 힐로우의 한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하는 여성의 마이크를 뺏고 외설적인 내용으로 고함을 지르고 또 다트를 하는 남성에게는 시비를 거는 등 치안 방해와 괴롭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이 밀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고 또 체포된 밀러는 $5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에즈라 밀러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20년에도 아이슬란드 술집에서 한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밀치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주식 거래 시간을 현행보다 4시간 더 확대합니다. 로빈후드는 동부 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기존 주식 거래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시간의 거래는 정규 개장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4시부터 밤 8시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는 정규 거래 시간을 맞추기 힘든 고객들을 위한 조치라면서 연장된 주식 거래 시간으로 고객들이 자신에게 편한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로빈후드의 경쟁업체인 찰스 슈왑,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피델리티 등은 이미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시간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 사용자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 스캠 사이트에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통신업체 버라이즌은 휴대폰 사용자의 번호를 도용해 청구서와 함께 무료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 스캠 사이트에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버라이즌 측은 현재 이런 유형의 스캠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기 행각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같은 스캠 문자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도용과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웹사이트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통신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인 로보킬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다음 대선이 지금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유권자의 응답률은 47%로 41%를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6%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2024년 대통령 후보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9%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으며 다음으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물가 인상에 대한 미국인들의 체감 온도는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공화당 지지자의 79%가 아주 우려스럽다고 답한 반면 같은 반응을 보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권과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경제 분야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현안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 성향을 떠나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5번째 회동 만에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보가 보장된다면 중립국 지위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5번째 평화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현지 시간 29일 4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안보가 보장되는 체제가 마련되면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І юридично зобов'язуючі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які за своїм змістом і за своєю формою повинні бути аналогічні статті 5 НАТО. 회담 이후 러시아 측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Содержатель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огласовали и предлагаем решение, по которому встреча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возмож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парафированием договора министрами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우크라이나는 회원국이 전쟁 시 안전보장국이 자동 참전하는 나토 5조와 비슷한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안을 제시한 건데 안전보장국으로 터키와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립국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외국 군사기지도 영토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해 향후 15년 동안 지위를 두고 러시아와 협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자 전선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군사 활동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Решение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и создание необходимых услови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вед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и достижения конечной цели согласования и подписания. 다만 러시아 측은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전선과 한 달 가까이 포위 공격 중인 마리우폴 등 남부 전선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 방침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군사를 물리는 행동에 나설 때까지는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을 대폭 줄이겠다는 러시아의 발표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끝이 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가 행동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We'll see. I don't read anything into it until I see what their actions are. We'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what they're suggesting.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과 통화를 했다며 러시아가 실제 공격을 멈출 때까지 서방은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4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무기 등 안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군사작전 축소 발표가 철수가 아닌 군사 재배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러시아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is a repositioning, not a real withdrawal, and that we all should be prepared to watch for a major offensive against other areas of Ukraine. 백악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된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매뉴얼.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 화성 17형이 아니라 기존의 미사일을 쏜 것이라고 군 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발사 영상 조작까지 하며 성과를 과시한 건데 북한의 의도를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처럼 등장한 북한의 방송 영상. 신형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는 이 영상은 4시간 반독해 방송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자들과 함께 성공 기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에 쏜 미사일은 신형이 아니라 지난 2017년에 쐈던 화성 15형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나 단 분리 시간이 기존 화성 15형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엔진 아니면은 천도 쪽에서 뭔가 손은 한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고도가 일단 그만큼 더 올라갈 테니까. 영상에 나온 김 위원장의 그림자도 근거가 됐는데 그림자 방향을 보면 오전 시간대에 촬영된 건데 정작 발사 시간은 오후 2시 33분이었습니다. 구름이 덮인 걸로 관측된 위성 사진과 달리 영상 속 날씨가 맑다는 점도 조작의 증거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등장한 영상까지 조작한 건 이례적인데 군 당국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발사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16일에 쏜 것이야말로 신형인 화성 17형인 걸로 관측됐는데 발사 직후 폭발했고 파편들이 평양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파편 비가 쏟아진 거예요, 평양에. 그래서 주민들이 활짝 놀라고 민심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고. 발사 실패를 정권의 핵심인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이번엔 신형으로 성공이란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과장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선 핵실험으로 가기 전에 화성 17형 발사를 성공시켜 대외 협상력도 높일 필요가 있어 조만간 발사가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새로 쓰이는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행정구역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종군 위안부, 강제징용이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입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구체적 설명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지도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국경선을 긋고 시마네현, 오키군의 시마마찌라는 행정구역 명칭까지 써넣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더 우경화됐습니다. 이전 교과서처럼 일본군 위안부나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쓴 교과서는 일본군, 종군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약 80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됐다는 부분은 징용령에 의해 동원됐다고 수정되거나 강제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아베 정권은 정부 강요회의가 결정한 의견을 따르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는데 지난해 일본 가계는 종군, 강제 연행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今回の閣議決定によって強制性のある慰安婦等については今後その記述がなくなっていく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期待をしてますしそうであるべきだと思うんですね. 일본은 최근 아베 전 총리가 한국과의 역사전이라고 지칭하면서 전직 총리 3명이 지원 모임까지 발족시키며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우경화는 그 연장입니다. 教科書には正しいこと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からそこから長い目をかけて歴史認識を変えたいとそれが大きな狙い. 한국 외교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과거사를 바꾸려는 일본의 끊임없는 시도가 늘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어 만큼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옷값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모든 옷은 사비로 구입했고 국가 예산은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김정숙 여사. 옷깃에 커다란 표범무늬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억 원대 프랑스 명품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특수활동비로 산 게 아니냐며 불을 붙였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그 브로치가 진짜 2억이 넘는 거냐,
뭐 짝퉁은 2만 원 정도라는데 그다음에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청와대가 최근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과 맞물려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의상과 장신구는 모두 사비로 구입했고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은 쓰이지 않았다며 해당 장신구 역시 고가의 명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지원받은 의상도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입은 한글을 새긴 명품 재킷은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공개돼 있습니다. 또 정상회담이나 국빈 방문을 할 때 영부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전 비용이 지원되지만 옷값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문 대통령 부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 상태인 환자를 강제 추행하고 준유사 강간까지 저질러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진료를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문 앞에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셨어요. 일단 이제 원장님은 격리 치료 중이시거든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병원 대표 원장인 50대 A씨가 수술을 받으려던 환자에게 마취제를 추가로 투여한 뒤 준유사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병원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A 원장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한 겁니다. 오시면 됩니다. 한동안 휴진 중이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현재 A 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자 측은 CCTV도 간호사도 없는 수술실에서 A 원장이 마취제를 사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몸속에서 A 원장의 DNA가 검출돼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A 원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접촉한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성범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가 다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가는 병원에서조차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대한의사협회는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수사기관은 아니니까요.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476명.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지난해 초 쿠데타를 일으켜 1년 넘게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규탄하며 반군부 시위에 나선 이들 중 1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부에 체포돼 구속된 이들 중 10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종신형을 비롯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2명으로 확인됐으며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대부분이 20대 젊은 층이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시위에 나선 이들을 유혈 탄압했으며 인권단체는 이 과정에서 1만여 명이 체포, 구금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인도의 한 기차역의 폐쇄회로 화면입니다. 승강장 가장자리에 노란색 옷을 입고 서 있던 청소년이 갑작스레 선로 위로 뛰어드는데요. 당시 열차는 승강장으로 진입 중이었고
이를 옆에서 목격한 경찰관은 곧바로 선로로 몸을 날려 열차 진입 직전 청소년을 선로 반대편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무사히 목숨을 구한 소년은 사건 이후 부모에게 인계됐으며 현지에선 경찰관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세금 탈세 의혹을 조사 중이던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그룹이 10년 이상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지 시간 29일 뉴욕주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트럼프 그룹의 재무제표가 잘못된 자산 가치 평가와 허위 보고에 의존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작과 허위 재무 보고는 트럼프 그룹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세금 공제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에서 운전 중 토네이도에 휩쓸려 죽다 살아난 10대가 새 차를 선물 받은 사연이 전해져 화제인데요. 토네이도의 94일생 6천만 원 트럭 선물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며 도로 위를 휩쓸기 시작하는 이때 저 멀리서 나타난 빨간 트럭 한 대. 회오리 바람의 위력에 옆으로 넘어지더니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제자리에서 일어나 태연하게 토네이도를 빠져나가죠. 기적처럼 94일생한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에 사는 16살 라일리 리언 군인데요. 지난주 레스토랑에서 면접을 보고 집에 가던 중 토네이도가 차를 덮쳤다고 합니다. 당시 폭풍을 쫓고 있던 한 매체가 이 장면을 우연히 카메라에 담았고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리언 군이 탑승했던 자동차 회사에 소문이 난 건데요. 무사히 살아남은 소년을 위해 자동차 회사는 6천만 원대의 새 트럭과 함께 현금 1,800만 원을 제공했다니 토네이도가 준 선물이나 다름이 없네요. 자동차 사랑이 유별난 아랍에미리트의 왕족이 남다른 차를 제작해서 세상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층 건물이 움직이는 줄 아랍 부자의 별난 차 사랑입니다. SUV 차량 앞에 선 남성이 마치 걸리버 여행기 소행국에 나오는 사람 같죠? 자, 이 차 밑으로 일반 승용차도 쏙 들어갑니다. 2층 건물 높이의 괴물차는 자동차 광으로 유명한 아랍의 석유왕 하마드의 의뢰로 제작됐습니다. 자신의 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길이 14m, 높이 6.6m의 SUV를 합법적으로 제작해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의 한 도로에서 공개한 건데요.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에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퀴마다 각각 4개의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최고 시속 32km로 달리는 괴물 자동차. 폭이 넓어서 주행을 위해선 도로 통제가 필수라는데요. 이 차가 나타나면 과속은 꿈도 못 꾸겠네요. 검소한 대통령을 자처한 멕시코 대통령이 호화 전용기를 일반인에게 임대하겠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생일 파티하세요. 널찍한 통로에 호화로운 침실과 전용 욕실까지 갖춘 여객기. 지난 2012년 엘리케 페냐 전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 돈 약 2,499억 원에 사들인 전용기인데요. 300석 규모를 80명 정원으로 화려하게 꾸몄는데 앞으로 일반인이 결혼이나 파티용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매물로 나온 지 3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자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2018년 취임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 전용기가 멕시코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호화롭다며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후 국내외 출장 시 줄곧 민간항공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온 오브라도르 대통령.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 중인 그의 행보가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 항공사가 별별 물품을 판매하고 나서서 화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쪼들리는 타이항공, 돈 되는 건 다 팔아요. 튀김 도넛을 파는 한 건물 앞에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도넛 장사에 뛰어든 타이항공입니다. 최근 하다하다 창고에 있던 항공기 좌석까지 판매하고 나섰는데요. 3가지 색상에 판매된 이들 좌석의 가격은 한 쌍에 우리 돈 126만 원. 온라인 방송을 통해 고객을 끌어모았는데요. 세계 유수의 항공사 중 하나로 꼽혔던 타이항공은 방만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결국 2020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채권단에게 자구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돈이 될 만한 각종 물품을 팔고 있는 건데요. 같은 해 본사 2층에선 비행기 객실 모양의 식당도 운영하고요. 폐기된 구명조끼와 탈출 슬라이드로 만든 가방을 판매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터키에는 약 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아주 특별한 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시리아 난민을 위한 터키 서울중학교입니다. 터키 국기와 우리 태극기를 든 채 기념사진을 찍는 아이들. 지난 25일 터키 남동부 샬루우르파주 하란 지역에 개교한 서울중학교 학생들인데요. 서울중학교는 우리 정부의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인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곳으로 학생 수는 터키와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모두 257명이라고 합니다. 학교 이름을 서울중학교로 정한 건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아이디어 덕분인데요. 6.25 전쟁 당시 터키 참전 용사들이 한국 고아를 위해 앙카라 학교를 세운 것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중학교가 문을 연 지역은 터키 내에서 시리아 난민이 4번째로 많이 사는 곳으로 약 45만 명의 난민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